엄마는 알고 있다. 김경수. 두 평 정도의 작은 무대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몸매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보라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수희 때문이다. 맨발의 수희는 요즘 유행하는 섹시 댄스를 추었다. 아직은 바람이 차가운 4월인데도 객석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희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와 비명이 터졌다. 민망해서 얼굴을 돌리던 남궁민 형사 역시 수희의 춤에 빠져들었다. 조명 바로 옆에는 얼굴 전체를 백정 탈로 덮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휘감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방금까지 탈춤 동작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얼쑤를 외쳐대던 그들은 채 2분도 되지 않아 무대를 달구던 선비 탈도 잊었다. 선비 탈이 무대 밖으로 나갔다가 백정 탈로 바꿔 쓰고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다. 이제 공연을 끝내야 했다. 백정 탈은 서서히 빗속으로 들어갔다. 백정 탈이 등장하자 객석이 술렁였다. 백정 탈이 수희의 주변을 돈다. 각진 얼굴, 삐뚤어진 이마에 잔인하고 심술궂은 표정의 백정 탈이 고개를 숙이며 살기가 번뜩였다. 우! 객석의 반응은 환호에서 야유로 바뀌었다. 그쯤에서 백정 탈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마치 실성한 듯 웃고 있는 것 같은 백정 탈. 백정 탈이 손을 내밀자 수희가 쓰러지듯 안겨왔다.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춤사위가 끝났다. 관객들의 한숨이 쏟아졌다. 백정 탈은 자신의 등을 관객에게 보이도록 몸을 돌려서 왼팔로 수희를 안았다. 그리고 얼굴이 맞닿을 만큼 고개를 빠르게 숙이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았다. 수희가 몸을 틀었다. 쟤들 지금 키스하는겨? 우! 관객들의 한숨과 야유가 빗발쳤다. 무대의 불이 꺼졌다. 거친 숨소리와 부산스러움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닌다. 잠시 후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무대는 비어 있었다. 안수희, 이다은, 이다은, 안수희.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불렀다. 휘파람도 불었다. 그러나 무대는 조용했다. 그들은 다시 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다. 그래도 무대는 두 사람을 불러오지 않았다. 야, 니들 진짜 연애라도 하냐? 빨리 나와. 밥 좀 먹자. 성질 급한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장대소가 석가래를 흔들었다. 배고파, 배고파. 능암 초등학교 53회 11명의 동창 관객은 산속이 떠나가라 합창을 했다. 매니저와 영화사 스태프들도 함께 배고파를 외쳤다. 그들의 소리가 커질수록 작은 황토 펜션은 숨을 죽였다. 뭐야? 어느 순간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설마? 무슨 일이? 사람들의 머릿속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웅성거렸다. 수희의 보디가드들보다 남궁 형사가 먼저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매니저도 따라갔다. 잠시 후 선비 탈을 손에 든 매니저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두 팔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황토 펜션의 모든 창문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휘발유 냄새가 먼저 그들에게 달려왔다. 방금 전 그들이 길놀이를 하면서 마당에 쌓아놓은 장작 더미는 시뻘건 불꽃이 되어 하늘로 치솟고 있다. 그 불꽃 중심에 맨발의 수희와 수희를 꽉 끌어안은 백정탈이 엎어져 있다. 1. 황토 펜션 사람들. 진수는 그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타이에 의해 평범한 엄마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진수는
딸이 있는 집으로 갔다. 황토 펜션에서 유일하게 쌀이나무 울타리가 있는 곳이다. 삽장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있다. 자물쇠 위로는 요양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걸어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음악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육중한 현관문을 열자 캄캄한 어둠보다 퀴퀴한 냄새가 먼저 얼굴로 날아왔다. 정면으로 보이는 텔레비전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안으로 들어오니 냄새는 더 고약했다. 다은이가 잘 먹는 꼬리곰탕을 새까맣게 태웠기 때문이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집까지 태울 뻔했다. 진수는 먼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아직도 냄새가 난다. 환기 좀 시켜야지. 딸은 대꾸가 없다. 새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진순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딸은 엄마인 진순보다 외할머니랑 있는 것을 좋아했다. 진수는 두꺼운 커튼을 한쪽으로 몰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3월의 투명한 햇살과 황토 펜션의 모든 전경이 쏟아져 들어왔다. 9개의 별채 중 가장 높은 곳에 지어 집에서도 밖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거실의 창과 작은 주방 위의 창을 열어 맞바람이 불게 했다. 딸의 방문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잠겨 있을 것 같아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돌렸지만 역시나 잠겨 있다. 딸은 방문을 잠그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심장이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듯 너무 아팠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아 손잡이를 움켜쥐고 간신히 버텼다. 이런 일은 전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가슴이 벌렁거렸다. 다은아. 딸의 이름은 입속에서만 맴돌았다. 딸은 엄마한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다. 목욕은 아무도 없을 때 했고 밥도 거의 혼자 먹었다. 엄마는 알고 있다. 자신의 몸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목욕을 시킬 때마다 참아 볼 수 없어서 죽을 만큼 가슴이 아파서 목을 때 울음을 가둬놓고 꺽꺽거리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걸. 딸은 좋아하는 호박죽도 먹지 않았다. 방 안에서만 지내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에 그저 방문 너머로 바라만 보았다. 진수는 다시 텔레비전에 채널을 돌렸다. 수희를 보기 위해서다. 이제 25살이 된 수희는 인기 절정이었다. 케이블 방송은 물론 공중파에도 수희는 등장했다. 진순의 예상대로 수희의 해맑은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본방인지 제방인지 모르지만 수희가 앉아있는 뒤로 새 영화 금이 제작 발표회라고 새겨진 대형 스크린이 있다. 그 스크린 속에 머리를 틀어 올리고 한복을 곱게 입은 수희가 요염한 모습으로 웃고 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말을 하다 말고 웃는 수희,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가녀린 몸매의 그림 같은 얼굴, 가지런한 치아, 웃는 모습도 참 예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수는 죽이고 싶도록 수희가 밉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다. 21세기로 환생한 황진이 금이 역의 안수희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배역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이 역할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화면 속의 사람들이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진수는 수다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은아, 수희 나왔어. 진순이 큰 소리로 딸을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다. 방문에 귀를 대보지만
부스럭 거림도 없다. 다시 딸의 방을 노크하려는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귀를 후볐다. 아, 참, 수희 씨. 여성 잡지에서 봤어요. 예고 다닐 때 친구 때문에 죽을 뻔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진순이 돌아섰다. 그 순간 진순의 모든 근육이 돌처럼 굳어져 마치 세상이 정지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수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아니, 진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 용서했어요. 와, 얼굴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마음씨도 천사군요. 한바탕의 웃음이 진순을 휘감았다. 살아있는 60조의 모든 세포가 진실을 왜곡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용서했다? 용서가 길을 잃고 가시밭에 주저앉아 통곡을 한다. 텔레비전을 꺼야 한다. 생각보다 손이 빨랐다. 하지만 제 방은 셀 수 없이 많다. 딸이 방송을 보았다면, 아니, 보았으리라. 가슴이 내려앉고 무너지고 끝없이 추락했다. 추락하는 가슴 사이로 무서운 도끼가 스멀거렸다. 죽여야 한다. 아니, 죽어야 산다. 그때 어디선가 숨 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진순의 가슴에 간신히 붙어있던 심장이 떨어졌다. 다시 딸방 쪽으로 돌아섰는데 욕실 안에서 통곡 소리가 났다. 엄마다. 진수는 순간 안도했다. 다은이는 통곡을 못하기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욕실 문을 열었다.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엄마는 세면대와 욕조 사이의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다가 진순을 보며 반색했다. 어머니, 내 딸 돌려주세요. 까치가 운다. 대추나무 꼭대기에서 까치가 운다. 사람은 죽어 10,00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꽃이 된다 했다. 까치가 되고 싶다. 엄마는 아랫목에 누워 구들장을 통해 전달되는 딸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창호지 문 너머 까치를 보며 이룰 수 없는 일을 소망했다. 방바닥에 따뜻해 오지만 몸과 마음은 맨발로 눈길을 걷는 것처럼 춥다. 입을 꽉 다물어도 이는 떡떡 부딪혔다. 무쇠솥에 다시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다. 까치가 떠났다. 엄마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딸이 들어왔다. 매캐한 장작 냄새도 따라왔다. 딸의 손이 요 밑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조용히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얕은 코를 골았다. 정적 속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락거렸다. 딸이 이불자락을 소리 없이 정리했다. 딸은 엄마의 발치에 앉아 이불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딸의 아픔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말할 수 없다. 오늘 하나뿐인 외손녀 다은이가 길고 긴 고통의 생을 마감했다. 맨정신으로는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가는 말이 마음을 대신했다. 엄마는 딸의 슬픔에 더 큰 슬픔을 보탤 수 없어 다은이의 죽음을 숨기고 가슴으로 피 울음을 울었다. 수희와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경쟁자이던 내 딸 다은이, 학교에서는 물론 연기 지망생으로 수많은 오디션에도 함께 다녔다.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은이는 또래의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했다. 노래와 춤, 사물놀이와 탈춤까지 완벽했다. 그 토요일 밤의 화재 사건으로 16살의 모든 기억과 말을 잃은 다은이는 춘향이 오디션을 준비하느라 토요일에 집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나 쌍둥이처럼 붙어있던 수희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다은이만 그 불 속에 있었다. 지금도 진수는 수희의 말을 믿지 않는다. 가스가 폭발해서 불까지 난 위급한 상황에 17살 여학생이 창문을 드러내고 매트리스를 던지고 2층에서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렸다는 그 빠른 판단력과 차분함을 믿을 수가 없다. 분명 그 차분함은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는 밤늦게 차를 마시는 다은이가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언론은 수희의 차분함을 칭찬했다. 그리고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결론 지었다. 딸의 아름다운 미래는 그렇게 사라져 갔다. 온몸과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다은이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은이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희가 나오는 방송을 보는 것이다. 그때의 다은이는 얼굴과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엄마는 어쩌면 다은이가 수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다은이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은이 잘못이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다은이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다은이가 유일한 목격자이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잊었다. 그러나 진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진수는 알고 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는 망가진 기억 세포 중에 단 하나가 살아남아 온몸으로 내뿜는 고통의 몸부림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만큼 만들어지는 분노의 땀방울이다. 그 분노의 땀방울을 씻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엄마뿐이다. 오직 진순 자신뿐이다. 진수는 천사가 아니지만 내 딸과 나의 분노로 엄마라는 이름의 누군가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죽었다 살아난 그 많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었다. 하지만 내 딸을 2번 죽인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독한 마음을 먹는 이 순간에도 진순의 간절한 바람은 오직 하나뿐이다. 수희가 나오는 방송을 보며 다은이가 몸부림이라도 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딸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 눈물이 고인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눈물샘은 끝이 없나 보다. 엄마의 말이 옳은 것일까? 수희를 직접 보면 달라질까? 살고 싶은 희망이 조금은 생길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다은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텔레비전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웃고 떠들고 하는 진짜 친구를 만나게 해야 했다. 진수는 휴대폰을 열었다. 얼마나 참았던가. 수백 번, 아니 수만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 다은이를 보러 오라고 강요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저 가끔, 아주 가끔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뿐이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숨도 가빠오고 있다. 단축번호 1번.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린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1번을 길게 누르고 천천히 귀로 가져갔다. 심장 소리보다 먼저 기계음이 날아왔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순간 모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설마 다시 걸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기계음이 웅웅거렸다. 다은이가 생사를 넘나들 때였다. 다은이의 불안한 눈동자가 정신없이 흔들렸다. 어떤 말로도 진정되지 않았다. 진수는 수희를 찾아갔다. 진수는 수희의 소속사 지하 주차장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벤을 타러 가던 수희는 진순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수희가 막 지나쳤을 때 진순이 소리쳤다. 수희야, 나 다은이 엄마야. 수희는 아주 잠깐 멈칫하더니 망설임도 없이 차로 걸어갔다. 남자들이 수희를 쫓아가는 진순을 잡았다. 수희야, 다은이가 너 찾아. 수희는 매니저가 열어준 차를 탔다. 수희야, 수희야, 다은이가 많이 아파. 수희는 그대로 떠났다. 진순의 마지막 말은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얼음이 되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누군가 진순의 어깨를 건드렸다. 수희의 매니저가 종이를 내밀었다. 수희의 전화번호였다. 그 전화번호를 또 바꾼 것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때는 오로지 다은이가 살아나기만을 기도하고 기도했다. 다은이가 살아만 준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엄마의 마지막 남은 간절함을 참고 또 참은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인 인내심을 마침내 바닥나게 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진수는 그때 다은이 엄마가 아니다. 장구가락이 황토 펜션의 암울한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휘몰이를 시작으로 잦은 모리와 양산도로 넘어가며 가락은 점점 빨라진다. 궁굴채를 쥔 왼손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텅 빈 방은 더 큰 한숨으로 받아쳤다. 작은 무대와 50명이 무릎을 맞대야 겨우 앉을 수 있는 본체 다미제는 소극장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본체는 단열을 충분히 했어도 별로 난방을 하지 않으면 추웠다. 하지만 장구와 한몸이 된 진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굿거리로 넘어간다. 휑한 방안이 갑자기 밝아졌다. 7살 다은이가 장구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은박을 입힌 짧은 남색 치마에 역시 은박을 두른 하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장구 가락이 느려지면 다은이의 춤사위도 느려지고 가락이 빨라지면 춤사위도 빨라진다. 16살 다은이가 춤을 춘다. 이번에는 탈춤이다. 양반 탈을 쓴 다은이가 고개를 뒤로 젖힌다. 양반이 박장대소한다. 박장대소에 맞춰 궁굴채와 열채에도 힘이 들어간다. 이번에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다. 양반이 화가 잔뜩 났다. 산속의 황토 펜션은 해가 짧다. 짙어지는 산 그림자를 닮은 장구가락은 이제 흐느낌이다. 불이 켜짐과 동시에 꼬맹이 다은이도 양반 탈의 다은이도 사라졌다. 장구 소리도 동시에 멈췄다.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했다. 황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벽에 기대니 남편의 체온이 전해졌다. 거의 12년에 걸쳐 완성한 이 황토 펜션은 온전히 남편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눈 속으로 땀이 들어가 따끔거렸다. 그 살아있는 아픔 속으로 남편이 들어왔다. 다은이의 소식을 듣고 달려간 남편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딸 바보이던 남편은 너무 서두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던 가정이 단 하루에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딸과 위에 3분의 1을 잘라낸 엄마가 있기에 살아야만 했다.
이년아, 밥 줘! 고함 소리에 눈을 떴다. 모두가 사라진 텅 빈 그곳에 또 다른 진순이가 사나운 모습으로 서 있다. 엄마다. 서울에서 유명한 기생이던 엄마. 19살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한 엄마. 8살 딸을 데리고 이 첩첩산중 시골로 도망 내려온 내 엄마. 다은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병수발을 하지 못한 딸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위암을 물리쳤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 치매 환자로 가고 있는 엄마. 아직은 멀쩡한 정신일 때가 조금 많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불쌍한 내 엄마. 그러나 지금은 꼭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내 엄마. 이 옌병할려나 하나밖에 없는 어미 굶겨 죽일겨? 이젠 들어보지도 못한 욕까지 하는 엄마.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더니 여고를 졸업하고 기생 수업까지 받았다는 엄마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봐야 내 인생이 끝날까? 내가 없다면 엄마는,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리는 내 딸 다은이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침부터 굶었기 때문이다. 손님이 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은 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 네, 엄니, 밥 먹고 삽시다. 진수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우악스럽게 잡는 소나귀의 힘이 대단했지만 손은 따뜻했다. 엄마의 젖가슴은 아직 따뜻할까? 엄마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2. 늦사랑. 늦사랑이 주책이다. 강하게 저항하는 강도 용의자와의 한바탕 추격전과 몸싸움으로 지친 남궁 형사를 위해 그의 애마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황토 펜션을 찾았다. 그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에야 자신이 황토 펜션에 온 것을 알았다. 차 소리만 듣고도 종종 걸음으로 나오던 진순이 오늘은 기척이 없다. 어디 아픈가? 생각만으로 가슴이 싸해지던 남궁 형사의 눈에 바람만 가득한 주차장에 들어왔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며 머리 뒤쪽이 쓴벅거리기 시작했다. 황토 펜션은 철저한 예약제였다. 내 어느 곳에 이런 무모함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석에 앉아 어의를 상실했다. 자신에게 화가 난 남궁 형사는 핸들을 내려쳤다. 그리고 다시 후진 기어를 넣으려는 그때 숨 가쁘게 빨라지는 장구 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사랑은 세상을 바꾸게 했다. 융통성이라고는 좁쌀 한 톨만큼도 없는 원칙주의자이자 천하의 골세님 남궁 형사를 춤추게 한 것이다. 타고난 한국 사람의 기질은 피곤한 그의 어깨를 들썩이며 리듬을 타게 했다. 남궁 형사의 걸음보다 마음이 한 발 먼저 다미제로 달려갔다. 진수는 언제나처럼 황토색으로 물들인 개량 한복을 입고 덧문이 열린 큰 방 가장 자리에 앉아 장구를 치고 있었다. 진순이 가끔 투숙객들과 함께 길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혼자 장구를 치는 것은 처음이다. 남궁 형사는 물론 그곳의 모든 나무와 습, 햇빛과 서늘한 바람, 공기가 그녀의 신명나는 장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채
흥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왜일까? 남궁 형사의 눈에 비친 진순의 얼굴은 처연했다. 슬픔이 가득한 낯선 얼굴이었다. 남궁 형사는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새어나갈까봐 가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남궁 형사의 귀에도 익은 굿거리 장단. 58세에 아직도 혼자인 남궁 형사는 진순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쳐가며 긋고 부인했지만 어느 순간 알았다. 진순의 보일 듯 말 듯한 미소와 정갈한 음식, 발목까지 내려온 하얀 앞치마를 목마르게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충주경찰서 강력계 수사과장인 남궁 형사는 1년 전 지인의 초대로 한 번 왔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황토 펜션에 열렬한 팬이 되었다.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아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곧 대부분을 직접 기르고 채취한 재료로 만드는 약선 음식의 신선함에 매료됐다. 늦가을에 따서 덥고 말린 감국차는 커피 중독을 끊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가 짓지 않아서 다정감이 가는 황토집을 정말 좋아했다.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으며 오직 소나무와 그 산에서 나온 황토만 사용해서 지은 작은 집들은 투박하고 서툴지만 각기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노와 지붕을 뒤집어 쓴 동그란 황토방, 볏짚을 이고 긴 툇마루를 깔고 있는 황토방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최고였다. 장작불을 지피면 큰 놈, 작은 놈 서너 개를 포개어 만든 항아리 굴뚝에서는 마법처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서쪽 산봉우리를 붉게 태우는 해넘이와 함께하는 하얀 연기와 고즈넉한 풍경은 한 세기를 유턴했다. 그곳은 목석 같던 남궁 형사를 아련한 향수와 함께 유년의 시절로 데려갔다. 그곳은 험난하고 외로운 세월을 지나온 남궁 형사에게 어머니의 품이고 천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꾸미지 않은 소박함,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조용한 미소의 그녀 진순이가 있다. 그러나 첫사랑에 실패한 후 사랑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남궁 형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다. 고백은커녕 진순이 눈치챌까봐 조심 또 조심했다. 하지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미 터진 법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3월에 짧은 해가 졌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스산함은 허기와 피곤을 다시 재촉했다. 요즘 남궁 형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사사삭. 남궁 형사의 등 뒤에서 장구 소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강력계 형사의 민첩함과 날카로운 눈매로 잽싸게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분명 인기척이었는데. 그때 남궁 형사의 시야 멀리 고라니가 뛰고 닭들의 부산한 모습이 들어왔다. 남궁 형사의 작은 눈이 더 작은 초승달이 되려고 할 때 장구 소리가 멈췄다. 화들짝 놀란 남궁 형사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다시 안을 바라보는 남궁 형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진순 앞에 서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사랑에 빠진 남자를 보았다. 작은 키에 다부진 몸, 시커먼 얼굴에 작은 눈의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엄마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가 형사란다. 언감생심,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예전 같으면 단박에 떨어질 불호령이 지금은 고맙기 그지없다. 딸 진수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펜션을 혼자 운영하고 농사를 짓고 산 약초를 수집하러 다니는 딸은 사계절 내내 바빴다. 해마다 담그는 발효액으로 창고는 늘어났고 찾는 이들도 그만큼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딸은 고된 노동으로 자신을 학대했다. 아끼는 것은 말뿐이다. 딸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와 아니오의 단답형 말만 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아주 상냥했다. 딸은 음식 솜씨도 일품이다. 모든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딸은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로 답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 상냥한 말투와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 세상에 또 하나의 핏줄 다은이. 수없이 많은 수술로 화상 흉터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정신과의 치료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다은이. 넌 할 만큼 했어. 이젠 그만하자. 다은이도 힘들어. 엄마, 난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딸은 뜬금없는 말로 대답했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 질문이야말로 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아직도 죄가 남았다면 그 죄 갚음으로 내가 죽어 우리 다은이가 나아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치 엄마?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그날 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딸은 마치 죄 갚음을 하듯이 자신을 혹사하고 또 혹사했다. 끝없는 노동과 자외선 속에서 살아온 딸은 10년도 더 늙어 보였다. 한때는 듬직한 사위가 있어 일을 하지 않았고 위암 수술을 하고는 치료와 요양을 하느라 몸을 아꼈다. 때문에 원래도 동안이던 엄마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였다. 엄마는 딸처럼 머리를 길러 하나로 묶고 개량 한복 색깔도 맞춰 입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닮아가고 있었다. 딸은 다은이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며칠 전부터 틈만 나면 장구와 씨름했다. 엄마가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장구에다 한을 풀어내고 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딸의 인생은 분노의 고름이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으로 골문 고름이다. 골문 고름은 터져야 한다. 터져야 새살이 돋는다. 그래서 남궁 형사가 고맙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어찌할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 딸 역시 한치의 틈도 없다. 그러나 엄마 홍랑은 소망하고 소망한다. 모든 것을 잊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딸은 어두워져도 장구를 놓지 않았다. 이제 그만 사랑 항아리에 빠진 남자의 허기를 채워줘야 했다. 불을 켰다. 딸의 슬픈 기억들이 빛의 속도로 부서지는 것을 본다. 딸의 커다란 눈이 그들을 찾아 허공을 헤맨다. 내 아가, 내 전부이던 내 꼬맹이 보듬어 주고 싶다. 슬픈 기억 속에서 꺼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이년아, 밥 줘. 엄마의 거친 말투에 딸의 얼굴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3. 엄마, 울지 마. 별도 달도 없는 깊은 밤이다. 오직 딸의 집에만 불이 켜져 있다. 다은이를 하루 반나절이나 보지 못했다. 딸이 보고 싶어 찾아왔지만
열 때문에 얼굴까지 벌건 진수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쌀이문 밖에 서 있었다. 오늘도 딸의 집은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시끄러운 소리 속에 엄마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다. 에취! 눈치 없는 재채기가 계속 쏟아졌다. 진수는 엄마와 딸에게 감기를 옮길세라 쌀이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캄캄한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불이야! 불이야! 수십 명의 아이들이 코와 입을 막고 굴 밖으로 뛰어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진수는 연기가 가득한 좁은 굴 속에서 아이들을 헤치고 뛰어다니며 딸을 찾는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다은이는 없다. 다시 연기가 가득한 굴 속으로 들어간다. 누군가 자신의 뒤를 잡아당겼다. 잡은 손을 떼어내며 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른다. 누군지도 모르는 완강한 힘이 진순을 막고 있다. 그렇게 신랑이 하는 동안 연기가 점점 줄어든다. 완강한 힘도 줄어든다. 지하 갱도로 내려간다.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갱도를 따라 내려간다. 내려갈수록 빛이 옅어진다. 갱도는 끝이 없다. 이젠 암흑이다. 엄마 살려줘. 암흑 속 저 밑에서 딸이 부른다. 다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얼마나 헤맸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딸의 기척이 느껴진다. 다은아, 엄마. 다은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어디론가 끝없이 떨어진다. 진순의 두 팔이, 두 다리가 허공을 휘젓는다. 꿈이다. 같은 꿈을 또 꾸었다. 무명 잠옷이 흠뻑 젖었다. 그 땀 속에서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다은아, 다은아. 진수는 무명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뛰어갔다.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길을 대낮처럼 단숨에 달려갔다. 다은이가 떠났다. 다은이는 아빠를 찾아갔다. 늘 이별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이 또 다른 아픔으로 가슴에 비바람이 몰아쳤다. 투명 유리 주전자에 물이 끓는다. 진수는 전기 렌지에 불을 끄고 주전자에 뚜껑을 열었다. 국화꽃을 한 줌 넣었다. 짙은 국화 향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감국차를 좋아하는 다은이를 찾았다. 5살 다은이가 노란 국화꽃이 들어있는 감국차를 마신다. 아빠와 엄마, 외할머니의 눈이 찡그리는 다은이를 바라본다. 맛이 어때요, 공주님? 쉿! 다은이가 조그만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내 입속에 국화꽃이 폈어. 진수는 소쿠리에 국화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넣고 또 넣었다. 작은 주전자는 국화꽃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해내고 토해냈다. 다은아, 미안해, 미안해. 뜨거운 불 속에서 엄마를 애타게 불렀을 때 꿈속에서조차 꺼내주지 못한 못난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주지 못한 나는 엄마도 아니다. 엄마도 아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순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참고 참은 피오름을 끝없이 토해냈다. 다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기억하는 산도, 나무도, 이제 막 피어나는 야생화들도 바람을 불러와 꺼이꺼이 함께 울었다. 딸은 말없이 구덩이만 파고 있다. 엄마는 딸이 퍼올린 흙더미에 철퍼덕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 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 먹었다오. 엄마의 노래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엄마, 엄마, 나 죽으면 앞산에다 묻지 마. 뒷산에도 묻지 말고 양지 쪽에 묻어줘. 엄마의 중얼거림은 이제 반쯤 울음이다. 엄마의 말처럼 커다란 소나무 아래는 햇빛이 가득했다. 그 햇빛 속으로 깨끗한 다은이가 너울거린다. 비 오면 덮어주고 눈 오면 쓸어줘. 내 친구가 날 찾아도 엄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두 다리로 흙을 밀어내며 울음을 토해내었다. 그러나 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시간이 넘도록 구덩이를 파고 있다. 시뻘건 황토 흙을 퍼내고 그만큼의 눈물을 담았다. 엄마는 일어나 어디론가 갔다. 진수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삽질만 했다. 다시 돌아온 엄마의 치마에 분홍 매화꽃이 가득이다. 엄마는 다시 노래를 중얼거리며 꽃잎을 날렸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시골집 뒷산길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엄마의 노래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어느새 별이 떨어졌다. 다은이는 그렇게 별이 되어 아빠를 찾아갔다. 4. 봄이 오는 길. 봄바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이맘때면 황토 펜션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웃음과 속삭임과 아픔의 찌꺼기를 봄바람이 실어 보낸다. 그러면 산과 들이 그것들을 밑거름 삼아 곧 그만큼의 사연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남궁 형사도 옷을 갈아입었다. 진순이 선물한 짙은 밤색 개량 한복이다. 남궁 형사는 정말 좋아했다. 그때 진수는 강력계 형사가 아닌 남자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남궁 형사의 기쁨을 보았다. 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전 남궁 형사를 숨어서 지켜보는 엄마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았다. 남궁 형사가 오면 엄마는 주방에 들어와 간섭도 했다. 절대로 손님 앞에 나서지 않는 엄마였는데 남궁 형사에게만은 예외였다. 직접 상을 차려주고 차까지 끓여주었다. 그런 엄마의 과잉 친절이 남궁 형사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걸까? 눈이 오면 눈이 와서 행복했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했던 엄마. 하얀 별꽃을 좋아하고 홍매화를 사랑하는 소녀 같은 엄마. 그날 이후 모든 감성을 안으로 묻어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았던 엄마. 엄마는 아직 젊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다. 오락가락하던 정신도 좋아지는 것 같다. 물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남궁 형사 때문이라고 믿는다. 엄마에게 좋은 일은 진순에게도 좋은 일이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휴대폰이 진순의 상념을 깨웠다. 황토 펜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금이 제작사입니다. 금이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홍랑 선생님 계시죠? 다급한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잠깐 사이에 진수는 수십 년의 세월을 다녀왔다. 홍랑,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 이름이다. 엄마가 비원 앞에 있는 집에서 불리던 이름이다. 목이 메어왔다. 그때 엄마는, 어린 눈에 비친 엄마는 정말 예뻤다.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는 꼭꼭 숨겨왔는데. 선생님 연락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엄청 찾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4월 12일에 찾아뵈려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엄마가 먼저 연락을 했다?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남자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엄마는 꽁꽁 숨겨두었던 예전의 한복을 입었다. 그랬다. 그건 그리움이었다. 숨겨온 세월만큼 먹물보다 진한 그리움이었다. 4월 12일 진수는 바람같이 달려 주방으로 갔다. 주방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았다. 능암초등학교 53회 동창 모임이 있다. 수희와 다은이도 능암초등학교 53회다. 동창들은 일부러 모임을 만들어 다은이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은이를 만나지 못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홍랑 선생님도 뵙고 황토 펜션을 헌팅하러 갑니다. 하하하. 남자의 호탕한 웃음이 좋다. 주인공 안수희와 스탭들 해서 약 15명 정도 됩니다. 안수희가 온다고? 이런 상황을 필연이라고 하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섬광이 인다. 몇 시쯤 오세요? 아침 일찍 리딩하고 10시 30분에 출발하면 늦어도 12시쯤 도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는 오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날 길놀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할 것이라도. 잠깐만요. 진수는 즉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길놀이 끝에 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탈춤 공연이요? 정말 잘 됐네요. 저희는 뭘 준비할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길놀이의 탈춤 공연이라 지금부터 떨립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홍랑 선생님께 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진수는 밖으로 나갔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다. 다리가 허둥댄다. 그러나 머릿속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황토 펜션의 모든 것이 새삼스럽다. 다미제를 중심으로 잘 정돈된 황토집들. 아름다운 여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남편이 지어준 이름 다미제. 남편 목까지 부지런히 가꾸고 다듬어 한 폭의 그림이다. 황토 펜션을 둘러싼 산자락과 들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느라 바쁘다. 진수는 부드러워진 땅의 흙을 손으로 퍼 올렸다. 그리고 지천으로 피어있는 돌나물의 노란 꽃에 입을 맞췄다. 베어내면 더 자라고 밟으면 다시 일어서는 돌나무를 사랑한다. 그래서 잔디 대신 돌나무를 키웠다. 봄은 희망이다. 희망을 주는 봄에 입을 맞추었다. 남궁 형사가 왔다. 그는 개량 한복에 답례품을 가져왔다. 선물을 내밀며 쑥스러워하는 남궁 형사의 순박한 얼굴이 좋다.
기초 화장품과 수분 크림, 그리고 자외선 차단 크림 모두 2개씩이다. 또 있다. 안개꽃도 2다발이다. 선물을 확인하는 내내 남궁 형사의 눈동자가 딸을 찾는다. 청국장 냄새가 돌아가려는 남궁 형사의 발목을 잡았다. 남궁 형사가 불쑥 찾아와도 딸은 이제 화를 내지 않았다. 희망이 보인다. 영화사에 연락을 받았을 텐데 딸은 말이 없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안다. 딸은 엄마의 손님들을 위해 따뜻한 잠자리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홍랑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다은이가 먼 길 가기 전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이다. 남궁 형사의 애끓는 시선이 딸의 하얀 앞치마에서 서성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청국장을 먹고 있다. 사랑을 먹는다. 엄마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딸이 야속하다. 그래서 오늘도 딸이 끓여준 청국장으로 사랑의 허기를 채우는 남궁 형사가 안쓰럽다. 남궁 형사는 딸이 화장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희망을 길어 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남궁 형사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진순이 배웅한다며 자신을 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나란히 걷는 진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남궁 형사의 목이 뻣뻣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모든 신경이 아우성을 쳤지만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버벅거리는 바람에 남궁 형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만 주차장으로 걸어만 가고 있다. 진순도 조용히 걷고만 있다. 남궁 형사의 애마가 바로 코앞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맨 끝에다 주차할 걸. 후회 막급인 남궁 형사의 걸음이 저절로 느려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는 해야 했는데 터지지 않는 말문으로 남궁 형사는 애가 끓고 있다. 남궁 형사의 손에서 땀이 나려고 할 때 진순이 섰다. 걸음을 멈춘 진순이 말을 꺼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남궁 형사는 단박에 알아들었다. 남궁 형사는 빛의 속도로 멈췄지만 시선은 진순의 앞치마에 멈췄다. 네, 말씀하세요. 4월 12일 12시에 길놀이가 있는데 오실 수 있나 해서요. 물론입니다. 남궁 형사는 예상치 못한 초대에 깜짝 놀라 진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해버렸다. 게다가 말까지 더듬었다. 아이고, 잠깐 생각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남궁 형사는 머리를 쥐어받고 싶었다. 조심해서 가세요. 남궁 형사가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사이 진순이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다. 남궁 형사도 똑같이 허리를 숙였다. 남궁 형사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조용한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궁 형사는 가슴만 쳤다. 아름답다. 사람은 혼자의 뒷모습보다 둘이 걸어가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남궁 형사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기쁨이 넘쳤다. 어깨 높이도 비슷한 2사람 때문에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진수는 남궁 형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 속으로 진수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 딸이 말이 많아졌다.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도 살갑게 했다. 예약을 받지 않은 황토 펜션은 엄마와 딸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렸다.
다은이의 사고가 있기 전에 딸은 어린 다은이보다 더 조잘거렸다. 딸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나무와 풀과 꽃과 바람과 돌에게도 이야기를 하느라 딸의 입은 늘 바빴다. 시내를 나간 딸이 돌아왔다. 보따리가 크다. 엄마는 나무 뒤에 숨어 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딸이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그래도 멀리서 지켜만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딸이 나왔다. 딸이 완전히 모습을 감췄을 때 엄마는 재빨리 방으로 갔다. 담이제 가장 깊은 곳 돌틈마다 보랏빛 제비꽃이 가장 피어있는 곳으로 젠 걸음을 걸었다. 5장의 작은 꽃잎이 눈을 맞췄다. 하지만 마음이 바빠 꽃들과 이야기를 나눌 짬이 없다. 주인을 닮아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던 툇마루가 먼지만 쌓여 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언제나 그렇듯 정갈한 방이다. 뭘까? 뭐지? 분명히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딸의 향기가 남아있는 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작은 장롱 문을 열었다. 그곳에 새 가족이 생겼다. 계절별로 구분된 개량 한복이 조심스레 걸려있다. 서랍장을 열었다. 역시나 그곳도 새 가족이 대폭 늘었다. 설마? 엄마는 안진뱅이 서랍장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쉬고 서랍을 열었다. 엄마의 느낌대로 그곳에 있던 작은 병이 사라졌다. 수면제였다. 의사 처방으로 받은 약이지만 딸은 가능하면 먹지 않기를 바랐다. 딸의 바람대로 그동안 먹지 않았지만 다은이 일로 다시 먹은 걸 알고 아예 치워버린 것이리라. 엄마는 더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에 또 다른 약병이 잡혔다. 약간의 흐트러짐도 알아차리는 딸이기에 조심조심 모든 걸 원래대로 해놓고 밖으로 나갔다. 길을 잃은 찬바람이 늦은 인사를 했다. 엄마, 커피? 딸도 길을 잃었다. 커피는 절대 금물이다. 원두 커피도 아니고 설탕과 프림이 함께 들어있는 달달한 삼박자 커피다. 엄마는 눈만 깜빡거렸다. 엄마, 이 커피 좋아했잖아. 컵이 2개다. 25년 전 결혼 선물로 사준 커피잔이다. 사위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도자기 부부잔이 받침 위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형사랑 같이 마시면 좋겠다. 딸이 선물한 개량 한복을 입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소년 같은 남궁 형사를 딸 옆에 앉혀본다. 그림이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너도 마실 거야? 그럼? 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금 보이는 딸의 눈에는 분노가 없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시고 싶을 때 마셔. 딸은 탁자 위에 어정쩡하게 올려져 있는 엄마의 손까지 잡았다. 엄마는 사실 시래기차나 감국차에 질려있는 중이다. 날 용서해 줄래?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다. 딸은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분노가 사라진 그 눈동자 속에 홍매화를 머리에 꽂은 엄마가 있다. 홍매화만큼 예쁜 엄마가 맑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다. 딸은 엄마의 맑은 눈에 감사했다. 널 이곳으로 데려온 죄, 네 아빠를 알려주지 않은 죄, 그리고 네 아빠를 닮아 못생겼다고 한 죄.
딸이 소리내어 웃었다. 엄마가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엔 진정성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무조건 용서했지. 엄마잖아. 그래, 엄마지. 나도 엄마고 너도 엄마였지. 딸아, 약속했다. 내일도 모레도 무조건 용서하는 거다. 딸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엄마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 눈 속에다 묵은 죄를 고백했다. 하나 더, 모유를 먹이지 않은 죄. 너를 복대 속에 감추다가 8개월이 돼서야 이실 짓고 했다. 착한 너는 입덧도 하지 않게 했고 복대 속에 있느라 크지도 않아서 쉽게 낳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키울 수가 없었단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었다. 엄마의 슬픈 마음을 전해들은 딸의 시선은 먼 산을 향해 있다. 딱한 내 딸,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바뀐 것이 없어 언제나 슬프단다. 딸의 시선은 돌아올 줄을 몰랐다. 딸은 골목 끝에서 다시 길을 잃고 있었다. 커피포트의 하얀 김이 엄마와 딸을 감싸고 있다. 엄마는 길 잃은 딸을 위해 조용히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었다. 딸의 숨소리가 슬펐다. 오, 아름다운 날. 지금 황토 펜션은 야생화 천국이다. 노란 민들레, 토종 하얀 민들레, 민들레 옆에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별꽃, 연보라 깽깽이 풀, 물이 지어 핀 노란 양지꽃,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기 똥풀, 흰색과 분홍색, 청색의 노루귀와 진순이 사랑하는 돌나물 등등. 이름이 없어도 보는 이 없어도 야생화들은 봄을 전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처녀는 황토 펜션으로 들어오는 길 양옆에 피어있는 매화 꽃이다. 진순의 남편이 가족의 이름으로 심은 매화 꽃이 줄지어 피었다. 그 매화꽃 아래 진순이 서 있다. 진순이 꽃길을 걸었다. 진홍색 홍매화는 장모님, 꽃잎이 하얗고 꽃받침이 붉은 백매화는 못생겼지만 귀엽고 순진한 우리 여보 진순. 아빠, 나는? 내 나무는? 5살 다은이가 쫑알거린다. 우리 공주님은 요거지? 요거? 빨간 꽃받침에 꽃잎은 공주님이 좋아하는 분홍? 분홍 매화? 와, 분홍이다. 꼬마 다은이가 손뼉을 치며 폴짝폴짝 뛴다. 그리고 꽃잎이 희고 꽃받침이 연한 녹색의 청매화는 다은이 아빠 이명환. 진수는 청매화 나무 아래서 멈췄다. 다은이 아빠, 다은이랑 잘 지내는 거죠? 진수는 청매화 나무를 두 팔을 벌려 안으며 물었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 나무의 귀를 바짝 대었다. 그렇게 한동안 진수는 부녀와 만났다. 바람이 불었다. 매화꽃이 떨어졌다. 떨어지는 매화꽃 사이로 다은이의 웃음소리가 날고 있다. 매화꽃 터널로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황토 펜션이 시끄럽다. 마당 가장자리를 도는 길놀이가 한창이다. 깃발을 선두로 작은 등과 큰 등이 앞서갔다. 나팔이 세상을 깨우면 여러 개의 꽹과리와 징이 화답했다. 장구와 북과 소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고받았다. 그 뒤로 양반탈과 선비탈, 백정탈을 쓴 사람들이
저마다의 표정으로 따라갔다. 정오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마당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마당 가운데는 장작이 쌓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으로 장작을 쌓았다. 그때 다미제의 주방에서는 진순이 커피를 타고 있다. 진수는 물을 붓기 전에 잠깐 식탁에 앉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딸은 흰 머리카락이 많은데 엄마는 흰 머리가 하나도 없다. 가르마를 반듯하게 타고 가지런히 빗어넘긴 쪽진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는 홍매화를 번떠 만든 머리 꼬지를 꽂았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엄마는 참 곱고 단아했다. 엄마, 아프지 마. 엄마를 버리는 날 용서하지 마. 진수는 오늘이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엄마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또 담았다. 진순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분의 탈이 놓여있는 탁자로 갔다. 엄마는 은가락지 2개를 들고 왼손 약지에 끼었다 빼었다 하고 있다. 엄마 정말 예쁘다. 딸은 탁자 끝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커피잔을 내밀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딸의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다. 잔 속의 커피도 진순의 마음처럼 떨고 있다. 딸이 커피잔을 놓고 앉으려는 그 순간 엄마의 반지가 또르르 굴러 진순이 앉은 쪽으로 굴러갔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반지를 잡으려 하며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반지는 딸의 찻잔을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식탁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다.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내가 찾아줄게. 안 돼, 안 돼. 잃어버리면 혼나. 어머니한테 혼나. 딸이 식탁 밑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조금도 참지 않고 왼손으로 탁자를 마구 두드리다가 이제는 발까지 동동 굴렀다. 엄마, 저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딸의 소리에 두드리는 것을 멈춘 엄마도 탁자 밑으로 들어갔다. 딸이 반지를 주었다. 엄마의 얼굴에 기쁨이 솟았다. 그 모습을 보는 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엄마는 일어나다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자 멋쩍은 듯이 웃었다. 딸이 반지를 비벼 먼지를 털고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반지를 재빨리 낚아채 손가락에 끼고 딸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소란스러움으로 진순 앞에 커피잔이 기울여지고 커피가 조금 흘러나와 있었다. 엄마는 얼른 저고리에 소매를 내려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부끄러운 듯이 자기 앞에 커피잔을 2 손으로 움켜 쥐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커피잔을 꽉 쥔 엄마의 눈동자 속에 딸의 불안한 눈빛이 들어있다. 눈동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다. 와! 창밖에서 함성이 터졌다. 그 소리에 맞춰 엄마는 커피를 한 번에 다 마시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딸의 눈도 엄마를 따라 창가로 갔다. 길놀이가 한창인 넓은 마당은 흥겹다. 엄마가 뜬금없이 노래를 시작했다. 엄마 엄마 나 죽거든 앞산에다 묻지 마. 뒷산에도 묻지 말고 양지 쪽에 묻어줘. 비가 오면 덮어주고. 진순이도 아주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다.
불보다 뜨거운 눈물이 진순의 가슴으로 흘렀다. 엄마가 주섬주섬 치마를 올리고 하얀 실크 속바지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그러고는 늘 그래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엄마는 아주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진수는 막지 않았다. 내 친구가 찾아와도 엄마 울지 마. 진순이 다시 중얼거리는 그때 엄마가 휘청거리며 창문 턱을 짚었다. 엄마의 뒷모습을 응시하던 딸도 커피를 단숨에 마셨다. 엄마, 미안해 엄마. 안수희와 영화사 사람들도 도착했다. 늦게 도착해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깨를 둥실거리는 춤으로 합세했다. 이제 장작 더미는 작은 동산을 이루었다. 분의 탈도 등장했다. 갸름한 얼굴에 반달 같은 눈썹, 오똑한 코와 조그만 입, 전통 기녀의 얼굴이다. 눈과 입은 가벼운 웃음을 흘리며 선비들과 양반들을 유혹했다. 남궁 형사는 가장 늦게 길놀이에 합류해서 증을 들었다. 가끔 한 번 울리지만 그 울림이 대단하기에 남궁 형사는 자신의 증을 장만해서 가지고 다녔다. 깃발과 등을 따라 무리가 다미제로 이동했다. 1시간을 훌쩍 넘긴 길놀이가 끝났다. 길놀이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흥은 아직 남아 있었다. 서로를 끌어안았다. 양반이 백정을 끌어안고 선비가 기생을 끌어안았다. 기생이 앙탈을 했다. 박수와 웃음이 터졌다. 암막 커튼이 내려진 다미제의 소극장은 캄캄했다. 몇몇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빛을 찾느라 약간의 소요가 일어났다. 작은 무대에 불이 켜졌다. 순간 소요도 사라졌다. 능암초등학교 동창들이 먼저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뒤이어 영화사 사람들도 각각 자리를 잡아갔다. 분의 탈을 벗지 않은 안수희도 매니저와 보디가드들 사이에 앉았다. 이 다은의 집 다미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빈 무대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은이? 지금 다은이가 말하는 거야? 진짜 다은이야? 오늘은 다은이를 볼 수 있겠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랑님을 찾아오신 금이 제작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객석 뒤쪽이 술렁인다. 얼쑤! 탈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장구 소리가 그들의 술렁임을 재웠다. 얼쑤! 하얀 한복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탈이 등장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얼쑤! 선비탈의 춤사위에 맞추어 관객들은 합창을 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던 선비가 객석으로 갔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갔다. 선비탈이 분의 탈 앞에 섰다. 사람들이 몸을 뒤로 밀어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선비탈이 분의 탈에게 손을 내밀었다. 분의 탈은 이번에도 앙탈을 부렸다. 손잡아! 손잡아! 관객이 소리쳤다. 분의 탈이 마지못해 일어났다. 선비탈이 그런 분의 탈의 허리를 힘껏 잡아채고는 무대로 향했다. 얼쑤! 기생이 선비를 유혹했다. 선비는 도도하다. 기생의 유혹이 뜨거웠지만 선비는 한결같다. 무대는 기생과 선비의 춤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객석도 절정을 이루는 그때 안수희가 분의 탈을 벗어 객석으로 던졌다. 와, 안수희다. 안수희를 알아본 동창 관객들의 함성이 황토 펜션을 넘어 끝없이 날아갔다. 안수희가 객석을 향해 하트를 날렸다. 안수희의 신호를 받은 매니저가 미리 짜놓은 듯이 음악을 틀었다. 이효리의 배드걸.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좀 더 졸라 매야 해. 안수희의 아름다운 몸이 음악을 받아들였다. 곤경에 빠진 선비탈은 뒤통수를 긁었다. 표정은 알뜰하게, 말투는 쫀득하게, 행동은 좀 더 신경 써야 해. 영화 속 천사 같은 여주인공, 그 옆에 더 끌리는 나쁜 여자. 노래를 함께 부르며 열광하는 관객들의 함성이 하늘로 오른다. 함성에 놀란 꽃잎들이 바람을 불렀다. 뒤통수를 긁던 선비탈이 그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다. 내 딸아, 내 딸 진순아, 내일은 네가 잠에서 깨었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기를. 선비탈의 간절한 기도가 소리 없이 함성을 따라갔다.